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갑자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다가 왜 말이 꼬였냐면요, 댓글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편함, 이거를 제가 읽는 동안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행동하나? 이 생각이 동시에 있으니까 말하는 거하고 생각이 꼬여버린 거죠. 네. 나는 60대여 살 길을 따라 살지 못해 이 나이에 찌질함을 감수하게 되었어. 네. 뭐 60대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살 길이 뭔가를 찾고 그거에 따라서 살면 인생 100세 시대에 앞으로 40년 동안 사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네, 자책과 자학이 가장 잘못된 삶의 방법이다 라는 걸 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삶의 길을 찾는 그 길, 또 어떤 문제를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한 초등학교 남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어제까지 14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살펴보니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온라인 개학을 했고 해당 교사가 1학년 자기 반 아이들에게 팬티 빨기를 하고 인증샷을 올리라는 숙제를 내준 것이었습니다. 숙제 인증샷의 교사는 섹시 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누구야,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청원인은 이 교사를 두고 명백한 아동 성애자라며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 초등학교 남교사는 2017년부터 학생들에게 속옷 빨리 숙제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과제를 한 사진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기까지 했는데 현재는 이 영상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을 가리켜 교사보다 친근한 학교 아빠, 학생은 학교 부인이라고 부르고 1박 2일 동안 선생님을 오빠로 부르기 같은 과제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울산시 교육청은 처음에는 오히려 교사가 아이들 기를 살려주는 칭찬의 의미로 여러 가지 외모에 대한 표현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면서 교사가 앞으로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는 지난해 교육 혁신 분야에서 교육감 표창까지 받았던 사례도 있고요. 이 남교사의 행동이 이후에 많은 이들의 이제 분노를 샀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자 울산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학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특별 교육을 진행하고 전 교원을 대상으로 성교육 관련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까지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해당 교사의 강력한 처벌을 하고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서 성 관련 교육을 하겠다. 이 두 가지로 크게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짜 지금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조금 이상한 어떤 행동이나 가르치는 행동을 할 때 그거를 그 교사가 어떤 사람이고 그 교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기 전에 일단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미투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하는 이런 기준으로 그거를 청원을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네요. 그게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뭐를 해요? 처벌을 하고, 이게 지금 진짜 이 문제의 이슈가 아닌데 우리는 마치 답을 정해놓고 문제가 뭐라는 거를 알려고 하는 그 상황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네요.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거는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 사건에서 알게 되네요. 심지어 댓글을 다 하시는 분들조차도 근데 왜 팬티 빨기를 숙제로 내는 거임? 팬티 빨기를 숙제로 내는 거, 그걸 숙제로 내야 된다라는 건 뭘 뜻할까요? 자기 일을 스스로 자기가 해보라고 그렇죠. 네, 선생님이 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를 하자면.
예. 보통 이제 너희들이 학교에 왔으니까 유치원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너한테 가장 중요한 일을 스스로 할 때가 됐어요. 어린이 여러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양말을 빨으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왜 팬티를 빨려고 했냐? 했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양말이 소중할까요? 팬티가 소중할까요? 양말은 말한테 쓰는 거고 양한테 쓰는 거고 팬티는 내한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러면 황 박사도 변태야? 네, 이렇게 될 때 이제 교육적인 사고를 하는 것과 변태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과 비교육적인, 교육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졌다라는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옛날에는 이걸 왜 했습니까 하면 교육자로서 이런 행동을 했네요. 교육자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교육은 내가 하는데요. 나는 검사야! 판사야! 나는! 이런 입장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의 전문성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구경하다 보니까 이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누구든지 간섭하고 누구든지 한마디 할 수 있는 활동이 된 게 이 청원을 낸 사람의 심리 상태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전문적인 활동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그러냐, 전문가들은 다르겠지, 전문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지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여요. 코로나19 사태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의사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지. 그런데 의사 이야기하는 게, 의사가요 바이러스하고 세균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바이러스가 막 옮겨 다니는데 재밌는 게 여러분, 확진자와 보균자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죠. 저분이 무식해서 그래요. 확진자는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보균자는 세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같은 말이면 보균자라고 그러지 왜 확진자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면 바이러스 검사를 해봤더니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확진자라고 해야 되나요? 확진자는요, 병을 진단했을 때 그 병에 걸렸다라고 할 때 확진자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졌다라는 걸 가지고 확진자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는 전문가가 지금 전문가 단어를 쓴 거예요? 아니면 바이러스 보라이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검사가 있음을 확진했다, 진단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그 바이러스가 있음을 확인했다 라고 하는 말을 확진자지, 이 사람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확진자가 아닙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것이 전문가가 그 단어를 사용을 했을 때 사용하는 제대로 된 언어 구사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암의 확진자 또는 독감 확진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코로나19 확진자 이 단어를 썼다면 그 단어를 쓰는 사람들 자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균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했거나 병에 걸렸다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의사들이 확진자라는 말이 병을 걸렸다라고 진단하는 확진자와 같이 사용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든 어떤 언론에서 여러분 질문하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의 전문가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왜 못 들어봤느냐 하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의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맞을 거야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가 이게 법률적으로 맞습니다 하면 우리는 그 법률이 지금 이 용어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나요? 안 하나?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전문성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팬티 빨기 숙제를 줬는데 선생님 이 숙제가 교육적으로 맞는 숙제인가요? 아닌가요?를 이 학부모나 학생이나 누군가가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나요? 물어보지 않은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죠. 그런데 아무도 그 전문성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다가 그걸 우연히 곁에서 본 구경꾼이 갑자기 청와대에 청원을 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이 일 자체가 뭘 뜻하는 건가요? 이거를 그 숙제를 받은 학생이 선생님이 이상해요. 아니면 그 숙제를 받은 학부모가 선생님이 이상해요 라고 이야기한 건가요? 아니면 그와 전혀 관계없는 구경꾼이 제가 이상해요 라고 해서 그걸 청와대에 청원을 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후자요. 후자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교육 활동은 더 이상 교사라는 활동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고 누구나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청와대 문제 제기를 하면 문제가 되는 개나 소나 동네에 거지나 뭐 닭이나 오리나 깍깍 하면 그게 엄청난 문제가 되고 하는 활동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는, 심지어는 교육청이 그게 뭐가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그 교육적인 행위가 됐는지 교사한테 물어보기 전에 얘는 변태야 미친놈이야 라고 먼저 마녀 사냥을 하는 일로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박사님, 네, 제2양님 감사합니다. 10만 원이나 후원해 주시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떤 분이 댓글을 그러네. 아 그러네. 왜 그런 숙제를 내줬는지 이유를 알려줬을 텐데 구경꾼이 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올린 거네. 네, 이게 사건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은 구경꾼이 지 보고 싶은 대로 지 믿고 싶은 대로 올려가, 그것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그것이 10만 명, 20만 명 마녀 사냥으로 불을 피우기만 하면 그 인간은 마녀가 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대한민국에 너무 잘 보여주는 걸 지금 우리는 적어도 이 팬티 숙제 교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사건의 1차적인 정체 성격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하게 될까요? 어떤 분이 섹시 팬트라는 표현 쓴 거는 팩트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그 교사는 그걸 칭찬이라는 의미로 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어떤 1학년생이 팬티를 올린 걸 보고 성적인 도착 또는 성적인 흥분 그걸 느껴가지고 그걸 섹시 팬티라고 했을까요? 일상에서 성적인 표현을 언제 쓰고 쓰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자기 딸을 보고 야, 너 섹시하다. 그럴 때 아빠가 딸한테 그 소리를 하면 딸애가, 초등학교 1학년 딸애가 아빠 저를 성추행하는 단어를 쓰세요 라고 했을 때 아빠 나는 그렇게 섹시해. 이게 지금 우리 가족에서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운 가족에서 일어나는 상황일까요? 후자이지 않을까요? 후자가 자연스럽긴 한데요. 또 아빠가 딸을 보고 야 너 팬티 섹시하게 입었다라고 말하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혹시 않죠. 그런 말을 하는 게 TV 드라마에서든 아니면 TV 연애 오락 프로에서 나오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않나요? 그런 건 제재되지 않나요? 제재받지 않나요? 아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심지어는요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요
중학교 고등학교 딸하고 나와가지고 아빠가 우리 섹시한 딸 이쁘다 이런 이야기가 버젓하게 방송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방송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민원연에서 모니터 하다가 아무리 오락프로지만은 고등학생 딸, 대학생 딸 보고 섹시한 우리 딸 팬티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독자 올랐는데 뻔뻔하게 공중파, 지상파 방송에서 뭐 그런 거 가지고 댓글 다세요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뻔뻔하게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맥락을 탁 바꿔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한테 어떻게 섹시 단어를 써?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모두들 그런 단어를 결코 쓰면 안 되는 것처럼 믿고 갑자기 조선시대로 우리 모두 타임머신 타고 갔거나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단어를 쓸 때는요 그 약간 덜 떨어진 그 교사는 그런 단어를 써야지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요즘 덜 떨어진 이 21세기 교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 이런 교사는 우리 누구의 마음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라는 거 전혀 섹슈얼한 어라우절 이런 거 느끼지 않지만 그런 단어를 쓰면 애들도 좋아하고 아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나 봐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대할 거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단어를 쓴다는 거 혹시 이해가 되세요? 꼭 바바리 맨으로 그거를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인간도 변태라서 지금 그 초등학교 교사 지금 옹호하는 거야 이렇게 믿는다면 이거는 제가 철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철군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상담하는 심리 상태라는 거 혹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선생님 이해가 돼요. 이 선생님이 눈높이 교육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그 선생은 눈높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한테 우수 교사, 학생들과 눈높이 잘 맞추는 교사라고 상까지 몇 번 받은 그런 희한한 일까지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교육청이 이 선생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해서 웃기는 소리 좀 마세요. 나는 이 나라 교육부 장관이 진짜 멍청한 인간 아무 머리에 든 거 아무것도 없는 정치 권력 그냥으로 지내다가 있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육부 장관으로서 있는 리얼 원단으로 있는 분이 교육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 나라에서 교육 현장에서 어떤 희한한 일이 날 때까지 나는지 그거 기다리면서 보자 보니까 이런 일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오 마이 갓 애들이 자기 무슨 친구인 줄 아신지 아니 최고의 선생은 아이를 친구처럼 대하는 선생이라며요. 세상에 그 교사가 항상 내한테 상담받았으면 좋겠네요. 그 교사가 상담받아야 돼요. 본인은 지금 미치고 지랄할 심리 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요 이 기회에 그냥 학교를 떠나시는 게 아닌데 평생 동안 섹시 팬티 교사로 지금 오명을 가지고 학교를 떠나게 되면 이분이 아마 당신이 교사를 하고 교대를 간 거를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칼로 찔러서 죽고 싶은 마음이실 거예요. 심리, 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누군가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다고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답은 한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에 있습니다. 매일 심리학 책을 보고 계신다고요? 자격증 취득이랑 대학원 진학도 준비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노력이 실력으로 이어질까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15년 이상의 연구와 임상을 바탕으로 개발한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를 바탕으로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성격 맞춤별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직접 상담도 해보고 슈퍼비전을 받는 경험을 통해 심리상담가로서 진짜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 6월 13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부터 시작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 WPI 검사 쿠폰을 준다고요?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심리적 방역을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면 무료 상담에 필요한 WPI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한국인 맞춤 성격심리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현재의 마음 상태도 진단받고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에게 딱 맞는 문제 해결 방식을 얻어가세요. 지금 바로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